운명과 인생사의 73화 시작하겠습니다. 관성방압 내 멋대로 하리라. 제목이 좀 이상하죠? 관성방압이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겠다. 왜 그러냐? 뭐 상관 이런 게 있어야 이런 속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만이 아니죠. 이번에 장미꼬다르가 죽었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감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프랑스 누벨바그 시대에 프랑스와 트리포와 함께 쌍벽을 이루던 감독이죠. 현대 영화, 현대 철학의 본산지가 프랑스입니다. 영화는 뭐 깐느가 아직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내려왔죠. 그 자국 영화 점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프랑스의 시대는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영화의 패권은 우리나라로 많이 넘어온 상태죠. 망가뜨리지 않으면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분도 조력살인, 조력자살, 뭐 살인은 아니죠. 조력 자살로 스위스에서 죽었다고 하죠. 알랭들롱도 지금 스위스에 있고 스위스에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1,500만인가 내면 고통 없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글쎄요, 누구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지만 쉽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명리학 역시 삶에 집중하는 학문이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게 남은 유일한 과제는 뭐 정치는 아직 멀었고 국민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죠. 변희재가 얘기했듯이 윤석열 같은 사람 찍는 그러니까 그들 같은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예요. 그런 분들 이런 방송 들으면 제발 좀 가세요. 명리학에 어울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인간에 대한 통찰, 세상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 통찰력을 익히기 위해서 이 학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사람들은 명리나 뭐 이런 거 배워서 뭐 합니까? 아무 쓸데기 없다. 나라가 한참 달려갈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20, 30년 후퇴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나라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이제 철학의 시대를 여는 겁니다. 위대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철학을 완성해내는 거죠. 그런데 정치가 이 모양인 상태에서는 더더욱 필요해요, 사실.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사실상 중국 철학을 우리 젊은이들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진짜 우리 철학을 세워야 될 때이다. 그러니까 동서양 철학의 해설자들에 머물지 말고 정말 인간과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통찰하자.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명리를 통해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리학을 풀어낸 그런 해설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학을 하는 거죠.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어요. 경호정의 정의 경자 신은 추론입니다. 신축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어쨌든 일부러 경자, 신축보다는 경자로 그냥 하자라고 마음먹은 이유는 무인성의 무식상사주의인데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왜 되느냐 이런 걸 같이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구조상으로 보면 정관 조직생활을 경험하시오. 조직생활에서 관인소통하는 것이고 여기에 상관이 있는데 상관폐인 하는 거죠. 관인소통, 관인상생, 살인상생, 직장인, 조직 세상을 경험하시오. 명예를 추구하시오. 뭐 그런 얘기죠. 이 관인상생의 살인상생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과 나의 소통을 시켜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것으로는 회사와 맺는 계약 문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상관폐인이니까 그렇게 배워서 내 상관적 재주를 쓰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암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월주로 서 있고 많이 있고 나도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 같은 시대를 풍미한 많은 감독들이 있었다.
쌍두마차였다. 남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화금수 조합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또 금수로 천간운이 흐르죠. 수가 들어오면 이제 화금수가 제대로 되는데 특히 이렇게 관을 이른바 관살중중이 아니면 이제 방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오늘 제목처럼 관국을 짜고 있는데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달리 말하면 책임감도 굉장히 높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고 싶어하고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해자축 방합을 이루어서 연지의 비견을 수국화해서 개박살 내기 때문에 이래서 세계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많은 비견들을 내가 월주 정예와 연합권을 이루어서 이들을 격파하다, 제압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유명해진다 이런 거예요. 우리 브랜드로 비견을 제압하니까 우리가 유명해지는 겁니다. 언제? 관이 드러날 때. 밑에 관살을 많이 깔고 계신 분들, 방합을 짜고 계신 분들 삶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관살이 중중하다는 것은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책임이라든가 그것이 집안의 책임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 책임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의리일 수도 있고 등등등 관살의 무게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무겁죠. 그래서 삶이 힘들 수 있다, 버거울 수 있다. 하지만 이겨내고 이 관이 천간의 대운에 드러날 때 굉장히 유명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쪽팔리게 살지 말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돼요. 당당하게 살자. 돈을 추구하되 이게 재성이 떴으니까 돈을 벌고자 하되 이 돈을 물론 이제 돈을 관이 지켜준 게 하니까 돈은 관을 확보하면 돈은 저절로 번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돈을 쫓으면 관살에 의해서 재생살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 된다. 사실은 거꾸로 한 표현이 이상하죠. 제대로 된 과정을 밟아야 된다. 오직 나의 직업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걸 통해서 내가 정당한 유명세를 얻을 것인가. 나의 브랜드를 확고히 세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겠죠. 관살 지지에 많으신 분들 천간이 안 뜨는데 대운에 뜬다. 일찍 여기서 맞을 수도 있고 중년에 맞을 수도 있고 말년에 맞을 수도 있죠. 말년에 맞으면 말년에 굉장히 유명해진다. 죽었어도 유명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조직 생활을 경험하는데 여기에 무인성과 무식성 오잖아요. 운에서 지지에 쭉 깔리죠. 특히 이제 이 구조는 이제 10대 때 식신이 딱 와서 해자축 방합을 딱 이루고 식신생재 하니까 내가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가 하는 일, 식신생재 내가 뭔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유희, 유흥, 즐거움, 특히 유흥 쪽으로는 이제 상관생제고, 이건 나의 전문직을, 나의 전공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선택하는 속성이죠. 식신이 이렇게 강하게 온다는 것은.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 식신, 전문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 속에 이 경금이 임묘하죠. 그죠? 카메라에 모든 걸 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등불처럼 존재하는데 이 등불을 그냥 내가 비추려면 버겁죠. 처음에는 여기에 근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근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많은 국가적 인재 중에 한 사람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 관에 속해서 정임합 조직생활을 하고 그러면 정임합을 하면서 목이 만들어지죠. 조직생활을 통해서 이런 간목의 정인들을 배우는 거예요. 조직에 속해서. 그런데 이 화금수 이럴 때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감독으로 막 이름을 날리겠죠. 빛을 그냥 어둠에 비추면 정에는 특히 등대의 물성, 뭐 가로등의 물성 그래서 이 빛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죠. 이 정화는 원래 열기고 열기로서 존재할 때 의미가 있죠. 아무리 근이 있더라도 이렇게 정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등대처럼 그러면 이 효과가 굉장히 물론 가치 있게 멀리서 그 등대 하나가 서 있는 것 이건 쌍등대가 있는 건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존재가 되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빛을
발휘해서 이 수에 쫙 퍼지려면 원쿠션을 먹여야 된다. 그게 뭐냐? 카메라다. 기계죠. 연금. 카메라에 내 빛을 열기를 방사하면 전기를 방사하면 얘가 금생수 하면서 쫙 퍼져가는 거죠. 이 흑색의 세상에 극장에 예를 들면 영사기는 돌아가고 영사기에 내가 투사한 빛이 쫙 금생수로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물상이다 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교 때 공부를 하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하는데 어떤 공부냐? 금공목의 공부다. 카메라와 관련된 그런 공부라는 거죠. 영화와 관련된 그런 공부. 왜냐면 얘가 공부는 공부인데 위에서 누르죠. 야, 금공목 금이 눌러. 이 공부해야지, 이 공부. 그러면서 관인상생 자연스럽게 공부해서 흡수하고 교육생활 경험하고 이런 거죠. 그렇게 이럴 때 이 전문 분야를 잘 선택하는 것, 진로를 잘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주다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관이 강하면 이 관은 다양한 의미들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나의 고집 같은 것도 당연히 됩니다. 내가 만든 틀이 굉장히 강력하죠. 함께 만들었어요. 여기는 우리끼리 연합해요. 방합으로. 비즈니스 합이 아니라 방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기관, 협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확고부동한 틀로 세상의 것을 때려 부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형식의 정말 뭐 이제 68년 프랑스 68혁명 이런 시기를 거쳐 가니까 굉장히 실험적인 영화들을 찍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내 멋대로 해라 이런 겁니다. 관성 방국 내 멋대로 하겠다. 이것이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것이요. 그래서 이 구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의 방국, 삼합국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실제로 이 권력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옳다고 믿는 신조, 신념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운명적으로 짜있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이 좋겠다. 타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주에 그것이 십성적으로 무엇이든 방합을 짜고 있다. 삼합을 짜고 있다. 삼합은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조금씩 깨질 수도 있어요. 아이 그만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방합은 쭉 지켜가는 것이 좋다. 그것이 비록 힘들지라도 자기 가치를 쭉 살려가고 특히 이 관살의 중중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겠죠. 공부는 필수예요. 이렇게 들어와주면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데 중년에 들어오더라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함으로써 이른바 살인소통을 해줘야 정말 삶이 좋아진다. 그 공부한 것을 통해서 삶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방합으로 짜여져 있는 사주 좋은 사주입니다. 좋고 나쁜 얘기를 뭐 하고 싶지 않지만 방합을 짜고 있는 분들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관살이 중중할 때 그러지 마셔라. 하늘이 시련을 주는 이유는 크게 쓰고자 하기 때문이다라는 맹자의 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곧 이어서 74화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앞으로 더 어려울 거예요. 예전에 주얼지라는 채널을 했었는데 저 혼자 하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서 함께하고 있는 루트스탁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분야에 대한 통찰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